치과 팀장 최원인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알파치과의 조직문화 탐방기입니다. 먼저 동영상 한 편을 보실 건데요. 바로 안 나와서 따로 띄워보겠습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먼저 저희 인테리어 후의 내부의 모습입니다. 제가 예고 없이 찍었어요. 제가 찍었는데 저희 2년차 채연 선생님이 저렇게 저를 쳐다보시는 거예요. 네, 이제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목차는 끝은 언제나 새로운 시작이다. 두 번째 12월 그 화려한 휴가. 세 번째 도약 알프스 치과입니다. 우리 조직문화가 자리 잡게 된 과정을 1과 2에서 보실 거고요. 그로 인해 변화된 조직문화에 대해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은 언제나 새로운 시작이다 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병원 운영의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일까요? 작년 11월 저희 알프스 치과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직원 5명이 퇴사를 하였고 저와 그 당시 알바 중이던 자영쌤, 입사 한 달 된 새내기 채연쌤이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을 3개월 앞당겨 복직하게 된 조인소 실장님, 설득과 고민 끝에 퇴사한 직장을 다시
다시 입사하게 된 최지혜 부팀장님, 이렇게 6명의 구성원이 다시 새롭게 세팅되었습니다. 이때 원장님께서 새로운 시작으로 제주도 워크숍을 다녀오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12월에 인테리어를 하겠다고 결정하였습니다. Find Your Why의 주제로 11월 4일부터 7일까지 3박 4일의 제주도 워크숍을 다녀왔습니다. Find Your Why는 10월 독서 모임 책으로 개인과 집단의 Why를 찾아가는 내용입니다. 저는 발표 준비를 하면서 다시금 워크숍 일정들 속에 프로그램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다들 제주도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사진을 보면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히포크라테스는 히포크라테스의 4가지 기질론을 바탕으로 나의 기질이 무엇인지 체크해보는 테스트입니다. 사진 속 장소가 공항인데요. 비행기가 연착돼서 기다리는 동안 준비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서로의 기질을 파악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의 기질은 누구와 같은 기질일까요? 아시는 분 계신가요? 없으시겠죠? 저는 김성환 소장님과 유일하게 같은 분입니다. 네. 두 번째는 Find Your Why라는 주제로 김성환 소장님께서 준비하신 교육을 2번에 나누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최지혜 부팀장님과 원장님의 재회입니다. 그리고 저희 마케팅 해주시는 이사님께서 준비하시는 알렉산더 테크닉이라는 프로그램은 습관화된 동작이나 생활 습관을 변화시켜 심리나 정서적인 문제를 치료하고자 하는 기법으로 몸으로 느끼는 감정과 심리적인 감정이 동일하게 느껴지는 상호실습을 하였습니다. 후아이어는 각자 PPT를 만들어서 자신의 일대기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레크레이션 시간에는 각자 혹은 팀을 짜서 선물도 받고 게임도 하는 등 즐겁고 피 튀기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아침 체조도 하였는데요. 아침 체조를 다 함께 하고 나니 진짜 워크숍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제주도에 꼭 바닷가에도 다녀오고 제주도의 맛집들을 다니면서 맛있는 것도 먹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이틀은 원장님께서 자유시간을 주셨고 물심양면으로 모든 것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저희 원장님 정말 멋지시죠? 네. 그렇다면 여러 프로그램과 일정들 속에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대화입니다. 그리고 소통이었습니다. 박코리아와 알바몬 설문조사 결과 직장 내 소통장애 경험은 79.1%라고 합니다. 어쩌면 소통장애가 퇴사와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께서 결정하신 제주도 워크숍의 결과는 건강한 의사소통의 시작이었고 내부 구성원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시작이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끝을 시작으로 만드는 발걸음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치과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11월 진료 시작과 결론은 힘들다. 계속 이러진 않을 거야.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에게는 과도기였습니다. 11월 초에 워크숍과 11월 마지막 주부터 시작되는 인테리어 공사 기간 때문에 12일밖에 안 되는 진료 일수, 변화된 인적 구성원의 갑작스러운 적응기, 12월 진료를 못하기 때문에 진료 내용에 따라 빨리 끝내야 될 환자분들, 미리 임플란트를 심어야 될 환자분들, 12월에 어쩔 수 없이 봐야 하는 환자들로 구분되어 끝나야 됐고 웬만한 병원의 짐들을 싸는 작업도 했습니다. 그리고 목표 매출도 달성했었습니다. 여러분 와닿으시나요? 변화에 대한 적응은 과도기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와 과도기 사이에 제주도 워크숍은 터닝포인트라는 장치였습니다. 그렇게 워크숍의 모든 시간들 속에 우리가 왜 일하는지와 조직의 화합, 서로에 대한 진심, 감사함 등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기에 그것이 우리가 겪어나가는 과도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2월 뜻밖의 휴가를 보내게 됩니다. 바로 인테리어 기간인데요. 12월 휴가는 개인의 휴가도 있었지만 알프스 치과의 휴가입니다.
추가했습니다. 인테리어 기간의 계획표인데요. 11월 26일 날 철거 이사를 시작으로 인테리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테리어를 시작하고 보너스와 약 4일의 따뜻한 휴가를 보내게 됩니다. 평일은 10시부터 5시까지 근무를 했고 그 시간에는 그동안 못했던 진료실 컴퓨터들에 필요한 자료와 필요 없는 자료를 정리하고 교육도 하고 각자 반찬도 싸우기도 하고 시켜도 먹으면서 재택근무를 하였습니다. 원장님께서는 대부분 동현이를 돌보며 육아를 하는 건데요. 혹시 원리를 찾아라 아시나요? 제가 잠깐 문제를 하나 내볼게 하는데요. 저희 원장님이 아기를 안고 있는 사진을 가장 먼저 찾으시는 분께 소정의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3, 4, 6. 손 들고 발표해주세요. 3, 4, 6. 8. 8 있었어? 어머, 네. 네, 박순희 원장님께서 4개를 먼저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그거 주세요? 네, 선물 기다리세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료 정리는 클라우드에 저희 병원의 자료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를 하였고, 그리고 주의사항, 상담 자료, 약도 등을 리뉴얼했습니다. 새롭게 알프스 치과로 거듭나기 위해 통계를 통한 목표 매출 설정, 미션, 비전, 가치 정하기, 타병원 방문 후 소감을 발표하였고, 쇼핑백, 명함, 로고 제작, 포토북 등을 만들었습니다. 포토북은 지금 3권이 만들어졌는데요.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만들어서 병원 대기실에 환자분들이 볼 수 있게끔 배치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인재교육과 경영회의, 닥터고 세무교육, 치과 마케팅 교육, 치과 브랜딩 교육을 실시하였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며 우리가 하고 있는 업무의 눈높이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교육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밖의 활동으로는 엘리트 기공서 변화가 제 생애 처음으로 뮤지컬 관람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휴가 때는 부산 여행을 갔는데요. 저희 알프스와 코러스틀리를 만드는 곳인 FNE 기공서를 견학하였습니다. 여기 생투맞은 한 사람은 제 딸 은빈이입니다. 저희는 벤처 환자분들 같이 꼭 가야 하는 환자분들이 계셔서 주말 6일간 정원치과에서 진료를 보게 되었습니다. 2명씩 로테이션으로 환자를 보았습니다. 정원치과 원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병원의 숨겨진 마스코트 진료지원팀이 탄생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진료를 도와주는 역할로 일반인들을 채용하였고, 저희도 처음에는 선생님들에게 어떤 업무를 주어야 할까 고민을 했고, 그에 맞추어 교육 프로그램도 짜보고 교육을 했었습니다. 그들의 활약사는 섹션 3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12월 정말 화려한 휴가처럼 느껴지셨나요? 네. 주제와 걸맞게 저희 조직 문화를 탐방하신 것 같은 느낌이신가요? 네. 지금까지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는 베이스입니다. 섹션 3에서는 본격적인 알프스 치과 조직 시스템과 조직 문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저희 알프스 치과의 조직원들을 소개합니다. 우리의 정신적 지주 박경아 원장님, 그리고 조은수 실장님, 저 최지혜 부팀장님, 김채연 선생님, 김선현 선생님, 최지혜 선생님, 허재현 팀장님, 이수연 선생님, 이진 선생님, 이렇게 10명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발표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직 시스템을 고민하던 중에 에피소드를 통한 조직 문화 쿠에션을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액션. 첫 번째는 구성원입니다. 이 에피소드는 조금 긴데요. 무엇보다 조직이 있기 위해서는 조직 규모에 맞는 조직원들이 픽스되어 있어야 합니다. 원래는 작년 10월부터 부인을 하고 있었는데요. 다들 어디 가셨는지 사람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2월
원장님께서는 갑자기 일반인 두세 명 정도를 구해보면 어떻겠냐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사실 정말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라 의아했지만 원장님의 뜻을 잘 받아들여 부인을 하였고 알바몬에서는 많은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리고 면접을 보았죠. 우리의 방향을 제시하고 함께 갈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에 채용을 하였습니다. 그 후 기한이 귀한 1년차 성현쌤이 들어오고 간호조무사 시험을 앞둔 지혜쌤과 진희쌤이 입사하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수습기간이 아직 채 끝나지 않고 들어온 지 한 달여 넘은 우리 선생님들을 조기 정직원으로 채용하시는 원장님의 결단력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019년 저희 복지 중에 하나인 내일 채용공제에 어서들 등록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죠. 그리고 며칠 전 상반기 저와의 면담 중에 얼른 정직원으로 만들고 내일 채용공제를 해서 오랫동안 얼마나까지 해야 된다며 의심을 불러주셨습니다. 저희 원장님 정말 멋지시죠? 네. 두 번째는 태도입니다. 일을 배우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습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리더들은 시행착오를 받아주고 응원해줌으로써 두려움을 극복하게 되고 선생님들에게 새로운 일을 제시할 때 자발적으로 나서시는 편입니다. 세 번째는 사랑입니다. 일례로 몇 주 전 인재교육 때 원장님께서 저희에게 고맙다며 눈물을 흘리신 적이 있습니다. 그 후에도 몇 번 원장님께서 울컥하시는 모습을 보고 저와 실장님과 한 말이 있습니다. 저희 원장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나 봐요. 라며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서로의 삶과 성장에 관심을 가지며 애쓰는 모습 속에 사랑이 느껴집니다. 네 번째, 목표의식입니다. 조직의 목표는 조직이 존재하는 이유이고 조직이 움직일 수 있게 하는 힘입니다. 저희는 하루하루 목표 매출을 점검합니다. 환자가 없거나 매출이 저조할 때 원장님보다 더 속상한 마음으로 고민하고 해결 방법을 찾습니다. 왜 더 속상하다고 느끼냐면 원장님께서는 재정비하는 시간으로 생각하고 그동안 바빠서 못했던 것들을 해보자라고 더 안정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포기하지 않고 당일 환자를 늘리고 당일 임플란트를 심는 등 어떻게든 목표 매출을 달성하기 위하여 달려갑니다. 다섯 번째는 상호 존중입니다. 저희 조직을 잘 들여다보시면 나이와 직책이 엉켜 있습니다. 조직이 조직답게 움직이려면 개인이 우선시되기보다는 조직이 정해놓은 질서에 따라 움직여야 트러블이 줄어듭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프스 치과의 조직 체계를 인정하고 상호 간에 존중하는 모습들이 우리 선생님들의 덕목입니다. 여섯 번째는 질서. 조직의 질서는 리더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조직 안에서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리더들은 문제를 해결할 매뉴얼이나 규칙을 만듭니다. 그것이 앞으로 알프스 치과를 나은 방향으로 체계화될 수 있게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원장님께서 진료 중에 필요한 글러브를 구분하라거나 발을 핸드피스에 미리 꽂아놓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면 바로 매뉴얼을 만들어 선생님들께 교육을 합니다. 또 진료 중의 업무와 진료 외의 업무 시간을 구분하는 규칙들을 세워서 앞으로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도 합니다. 성장은 빼놓을 수 없겠죠. 각각 분담한 업무들을 책임감 있게 수행하는 것은 기본이고 우리 채연쌤은 매일 8시에 나와서 임시치아를 깎는 연습을 하며 본인의 성장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현쌤과 지혜쌤도 이제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그 모습들이 똑같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아주 많이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지혜쌤은 궁금한 것이 있으면 하루 종일 리더들을 쫓아다니며 질문하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료실에 적응하고 계십니다. 정말 FM이세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요즘 우리 진료지원팀 선생님들은 치과 보험 자격증 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동료애입니다. 직원들 간의 동료애는 창의력을 키운다라는 말이 있죠. 무거운 분위기에서 무언가를 제시한다거나 본인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렵기는 합니다. 앞서 우리가 지내온 시간들 속에 피어난 동료애는 조직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힘드시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기술입니다. 업무일지를 쓰며 진료 중 궁금했던 것들을 원장님께 피드백을 받으면서 원장님의 지식을 공유하는 것이나
틀리나 풀케이스가 특화된 병원인 만큼 말로만이 아닌 손으로 나의 능력을 표현할 수 있는 것, 이런 배움과 노력들이 우리를 프로로 성장시킵니다. 그렇게 저희 알프스 치과 구액션은 좋은 조직 문화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치과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함이 있죠. 진료지원팀은 우리 치과에서 어떤 일들을 할까요? 처음 12월에 일반인을 교육으로 기본 치과 영어와 환자 응대, 포토 교육, 기본 덴트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점차 매뉴얼화돼서 신입 진료 지원팀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어졌습니다. 전문가분들이니까 다들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도 일반인이신데도 불구하고 포토 컨디션이 아주 훌륭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12월 실장님 집에서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며 포토 교육을 받던 수연쌤은 이수연의 포토는 정석은 이런 것이다 라는 내부 교육을 오늘 점심때 하셨습니다. 그 후에 원 선생님들의 포토 교육을 도맡아 하시는 포토 인재가 되셨습니다. 그 후에 저희 지원팀 선생님들은 포토 업무가 픽스가 돼서 진료실 흐름에 큰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저희 지원팀 선생님들이 하고 계시는 업무 리스트입니다. 정말 많은 업무를 관할하고 계시죠? 치과 문을 여는 순간부터 문을 닫는 순간까지 흐름을 하나하나 체크해 주십니다. 특히 문서 작업이나 문화 블로그를 올리는 것 등 진료 외에 해야 될 일을 도맡아 주셔서 다른 선생님들의 업무 로드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발전을 위해 치과기공사 허자연 선생님이 진료지원팀 팀장으로 애쓰시고 계십니다. 우리 진료지원팀 선생님들이 과정 중에 새 길을 발견하고 성장하여 행복한 길을 걸어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조직원들은 각기 다른 성향, 환경, 생각, 재능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공통점들이 모이면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차이점들이 모이면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 알프스 치과는 목표를 향해 하나가 되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배우며 높고 낮음이 아니라 적절한 수평적 조직 문화를 바탕으로 좋은 조직이 되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나비의 성장 과정인데요. 번데기에서 나비가 되는 과정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한 과학자가 번데기에서 나오는 나비를 핀셋으로 이렇게 꺼내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온 나비는 날개짓을 몇 번 하다가 죽었대요. 번데기 때의 시간이 어른 나비가 되었을 때에 날개짓을 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번데기 시간 동안 천저에게 먹히는 일도 없어야 하고요. 우리 개인과 조직은 번데기와 같은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이 비록 오래 걸릴지라도 번데기의 시간을 잘 견뎌내서 나비가 되었을 때에 힘찬 날개짓을 하며 꿈을 펼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여기 모이신 위더스 치과들 안에 좋은 조직 문화를 발견하시어 한 분 한 분 모두가 행복한 직장 생활을 하시기 바라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